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혹시 투자를 하면서 이 수익률 딱 2배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오늘 바로 그 비밀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금융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주식 투자 수익률을 정말로 2배로 만드는 비밀, 과연 존재할까요?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재무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숨어 있거든요. 레버리지. 이 근데요.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둔 한 회사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트랜스암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으로만 운영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빚이 단 1원도 없는 아주 클린한 회사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트랜스암의 재무 상태표인데요. 아주 심플하죠? 총 자산이 800만 달러인데 부채는 제로. 전부 다 자기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800만 달러를 40만 개의 주식으로 나눠 갖고 있는 구조예요. 아주 안정적이죠. 자,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 경기가 보통일 때 주주들한테 주당 2.5달러씩 꼬박꼬박 벌어다 줍니다. 꽤 괜찮죠? 이 숫자 2.5달러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우리가 비교할 기준점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평온하던 회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가 판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하나 내놓거든요. 그 제안이 뭐냐면 우리 400만 달러 빚을 냅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회사 주식 절반을 사들여서 없애버리죠. 라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자, 이 제안을 두고 두 학생, 서화와 준호가 열띤 토론을 벌인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먼저 아주 똑똑하고 긍정적인 서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대박인데요? 주식수가 반으로 확 줄어버리면 똑같은 이익을 내도 주주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목, 즉 주당 순이익 EPS는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신중한 준호가 바로 반박하죠. 잠깐만요. 그럼 매년 갚아야 할 이자는 어떡해요?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만약에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면 그 이자가 엄청난 부담이 될 텐데요. 이것도 일리 있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가 마주한 선택의 기로. 지금까지처럼 빚 없이 안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빚이라는 클을 들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모험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그럼 말이 길어졌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제가 안 좋을 때, 보통일 때, 그리고 아주 좋을 때,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 불황입니다. 역시 준호의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익도 줄었는데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주당 순이익이 1.25달러에서 0.5달러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빚을 안 썼을 때보다 훨씬 못하죠. 자, 다음은 보통의 경제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전략이 먹혔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덕분에 주당 순이익이 기존의 2.5달러에서 3달러로 괜찮게 올랐네요.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아주 좋은 호황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와, 보이시나요? 5.5달러. 주당 순이익이 무려 5.5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준점으로 잡았던 2.5달러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예요. 이야,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주당 순이익 EPS를 구하는 공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빚을 대서 주식을 사버리니까 이 공식을 보면 분모에 있는 총 주식 수가 확 줄어들죠. 반면에 분자에서는 고정된 이자 비용만 살짝 빠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익이 커질수록 분모가 작아진 효과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두 선이 딱 만나는 지점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영업이익 EBIT가 80만 달러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바로 운명의 갈림길, 손익분기점입니다. 회사가 이것보다 돈을 더 잘 벌면 빚을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이것보다 못 벌면 반대로 손해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남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사실 이런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굳이 회사가 빚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홈메이드 레버리지, 우리말로는 수제 레버리지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자가 집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직접 돈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빚이 하나도 없는 저 트랜스암 주식을 사는데 내 돈 2,000달러에다가 은행에서 2,000달러를 더 빌려서 총 4,000달러어치를 사는 거죠. 어때요? 회사가 빚을 내나 내가 빚을 내서 그 회사 주식을 더 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이라면 회사가 빚을 내는 것과 투자자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빚을 내는 것의 결과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 하나가 현대 재무관리 이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레버리지의 명과 암, 그리고 홈메이드 레버리지라는 개념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재무 레버리지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다. 둘째, 이 칼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에 달려있다. 셋째,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만 써야 한다. 결론은 뭐다? 레버리지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알고 써야 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된 지금, 만약 여러분이 트랜스암의 CEO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짜릿한 기회와 끔찍한 위험 사이에서 과연 부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